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 의회가 나란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규약 폐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세 개 시도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별연합 규약안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초 준비 과정의 미흡함과 그리고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은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규약안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폐기하는 거는 맞는데 단 결정하는데 좀 섣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약 폐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같은 날 오전 경상남도 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폐지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달에 다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도 가운데 2개 시도 의회가 규약안을 폐지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함은 없이 이게 다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적 조치까지도 취할 생각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세 개 시도는 경제동맹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초강력 사무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울주군 지역 임산부와 난임 부부들은 진료교통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울주군은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비 6억 3천만 원을 들여 진료 한 번에 5만 원씩 지원하던 교통비를 10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10번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 등록을 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으로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그리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60.3%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울산의 15세 이상 인구가 1년 전보다 5천 명이 감소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되지만 실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실업률도 2.1%로 나타나 9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울산페이 발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울산시는 추경 예산 19억 4,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전과 동일한 20만 원이지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 예산과 국회 심의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내년 발행 계획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내년까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입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의 페카메초 주한대사 일행이 어제 울주군청을 방문했습니다. 핀란드 주한대사 일행은 이순걸 군수와 만나 핀란드 원전의 운영 현황과 고준위 방패물 처리 시설 건설 현황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군수도 핀란드와 울주군은 원전을 보유한 비슷한 환경을 가진 만큼 여러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동북아 석유가스 허브 북항 사업의 원활한 상업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석유가스 허브 사업 추진 상황과 배후단지 개발 계획, 금융지원과 규제 개선 등 각 기관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올해 국제에너지 허브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과 석유담보 금융지원, 보세구역 내 규제 개선 연구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LNG와 44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북항 1단계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2단계 사업과 남항 사업은 에너지 다변화를 검토한 뒤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286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의회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발목 잡았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정쟁으로 만들고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갑질에 거침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삭감된 내역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울산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성이 없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육청의 예산 삭감만 문제 삼는 것은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에 공진혁, 김종훈, 천미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공진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중복사업 정리 등 울산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고 울산 국가산업단지 사고 현황을 지적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기관별로 산재돼 있다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천미경 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가 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점을 질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해재판부가 문을 연 지 2년째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때문에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덜긴 했지만 한개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재판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판부 증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개원한 울산 원해재판부는 한개 재판부로 출발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원해재판부는 아니었지만 올해 재판부 증설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3명이던 법관이 4명으로 늘었을 뿐 여전히 한개 재판부가 모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 원해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11월 말 현재 525건, 연말엔 6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 첫 해는 사건 처리에 민사재판은 평균 86일, 형사재판은 100일 정도 걸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형사재판은 평균 143일이나 걸렸고 민사도 200일 이상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304일이나 걸려 춘천 원해재판부 다음으로 처리 기간이 길었습니다. 빠르게 쌓이고 있는 미제 사건도 재판 지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64건이던 울산 원해재판부 형사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60%나 늘었고 민사 미제 사건은 1년 만에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행정소송 미제 사건도 1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한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울산 원해재판부는 창원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필연적으로 재판 지연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울산 원해재판부 증설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울산 원해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시의원이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수립과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교육청과 국은보건소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의 마약 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마약은 중독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예방적 접근과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울주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울주군 내에서 열리는 축제와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2주간 2023 대입정시 상담주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교육청 본관 1층의 진로진학 지원센터에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1:1 개인별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대입 상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입 정시 모집 설명회도 운영됩니다. 올해 제1회 한글사랑 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중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 5월 한글도시 울산중구 선포 이후 한글 관련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안어 14개를 심의해서 행정 순화어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흔히 사용하는 SNS를 누리 소통망으로, 탕비실을 차 준비실로 순화하는 등의 다양한 한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진정호 교수팀이 목재나 수산 폐기물로부터 얻은 천연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서 스프레이 코팅이 가능하면서도 매우 질긴 친환경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진 교수팀이 개발한 복합 소재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스프레이 분사체인 디메틸 에테르를 사용해 유리와 플라스틱, 생체 등 다양한 표면의 코팅성을 확보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과 복합소재 분야 국제학술지인 컴포지트 파트 B에 게재됐으며 특허 출원도 완료했습니다.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여성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중심을 잃은 B씨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감형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2시쯤 남구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포장마차 입구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협박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